지금 여러분의 주방에는 현대의학인 것처럼 판매되는 많은 보충제 캡슐보다 더 유익한 미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얀 연구실이나 값비싼 기계, 과학적 약속이 적힌 화려한 라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배추 한 통, 약간의 소금, 깨끗한 유리병,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평범한 식재료를 유익한 박테리아의 살아있는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면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증조 할머니들이 이미 주방 조리대에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캡슐에 매달 돈을 지불하는 걸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은 음식을 보존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가족, 군인,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발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생물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미생물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박테리아의 다양성, 장 건강 같은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특정 음식은 발효되도록 내버려 두면 더 오래가고 소화가 잘 되며 약국이나 슈퍼마켓, 보충제가 없던 시절에 몸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박테리아는 적이라는 강력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개념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식품 기술 중 하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온 살균법은 많은 식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특정 식품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요소도 죽였습니다. 발효된 양배추는 더 이상 활성 박테리아로 가득 찬 음식이 아니었고 가열되어 통조림으로 만들어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가치가 없는 단순한 신맛 나는 양배추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모순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식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비싼 캡슐에 담아 다시 판매합니다. 이것이 발효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 전에 시작되어 군대, 선박, 가정의 주방, 현대의 연구실을 거쳐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찾는 보충제가 상점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유리병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9,000년 전 약국, 보충제, 영양 성분표, 현대적인 연구실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이미 발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고고학자 패트릭 맥거번은 중국 허난성의 고대 신석기 마을인 자후, 제지아후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을 화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용기 안에서 그는 쌀, 꿀,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발효 음료의 분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9,000년 전의 그 항아리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의 증거 중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후는 고립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0,000년경 아열대 지역의 유목민들은 이미 낙타, 염소, 소의 젖을 발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는 생우유를 단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발효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냉장고였습니다. 또한 최초의 약국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볼 수 있기 수천 년 전에 실천된 초기 형태의 미생물학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힘을 이해하고 더 큰 규모로 발전시켰습니다. 데카토카토 the Elder는
기원전 200년경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군인들을 장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사 원정에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히포크라테스도 기원전 4세기에 발효된 양배추를 치료제로 권장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가정들은 김치를 완성하고 있었는데 이 발효 채소의 전통은 그들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여 오늘날까지도 매일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인 1768년 제임스 쿡 선장이 HMS 엔디버회 수천 파운드의 사워크라우트를 싣고 출항했을 때 그는 괴혈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고 3년 동안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괴혈병은 수많은 전투, 폭풍, 난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발효 양배추는 오랫동안 영국 해군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허공에 맴돕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수천 년 동안 이 기술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살아있는 약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잊혀진 단순한 곁들임 음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기술은 공장이나 기업, 특허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약 2파운드, 약 900ml의 녹색 양배추, 요오드가 없는 소금바다 소금이나 코셔 소금이 좋습니다. 입구가 넓은 유리병, 칼이나 채칼, 그리고 큰 그릇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은 $5도 차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문화권에서 일상적인 식단의 일부였던 유익한 박테리아의 살아있는 원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배추의 겉잎을 떼어내도에 그중 한 장은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양배추를 4등분하고 가운데의 단단한 심을 제거한 후 약 4분의 1인치, 약 0.6cm 너비로 얇게 썹니다. 썬 양배추를 모두 큰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코셔 소금 한 스푼을 뿌립니다. 그런 다음 손을 사용합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양배추를 꽉 쥐고 마사지하고 으깨줍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뻣뻣해 보이지만 점차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릇 바닥에 액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액체는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양배추의 세포벽에서 물을 빼냅니다. 그 물은 소금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물은 양배추 표면에 이미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아가 천연 당분을 젖산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 산은 많은 위험한 병원균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수준 이하로 pH를 낮춥니다. 즉,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배추를 유리병 안에 넣습니다. 주먹이나 나무 숟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소금물이 위로 올라와 차에 썬 양배추를 덮도록 합니다. 모든 조각이 잠겨야 합니다.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색이 어두워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아래에 있으면 발효됩니다. 처음에 보관해둔 겉잎을 가져와 접어서 그 위에 올려놓아 모든 것이 액체선 아래에 유지되도록 일종의 천연 누름돌 역할을 하게 합니다. 소금물이 양배추를 완전히 덮지 못하면 정수된 물 한 컵에 요오드가 없는 소금 1티스푼을 녹여 양배추를 덮을 만큼만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병의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말고 덮어둡니다. 발효 과정에서 빠져나가야 할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흘러넘치는 것을 받칠 수 있도록 작은 접시 위에 병을 놓고 직사광선을 피해 주방 조리대에 둡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화씨 65도에서 72도, 섭씨 약 18도, 이시구 미도 사이입니다. 더 따뜻하면 발효가 더 빨리 진행되지만 덜 유쾌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더 추우면 속도는 느려지지만 맛은 더 깊고 복잡해집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병 측면에 작은 기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깨어나 증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날에는 뚜껑을 약간 열어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을 병에 트림시키기라고 부릅니다. 조금 맛을 봅니다. 처음에는 짠맛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5일째가 되면 무언가 변합니다. 짠맛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신맛이 나타납니다. 그 맛이 바로 젖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일째가 되면 진짜 사워크라우트가 완성됩니다. 가열되고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죽은 버전이 아닙니다. 살균되지 않고 박테리아 활동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사워크라우트입니다. 이때 냉장고로 옮기면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추위는 발효를 늦추지만 배양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만든 살아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다음 병은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같지만 재료가 바뀌고 맛은 더 강렬하고 더 매콤하며 더 깊어집니다. 배추를 썰어 소금에 절인 후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둡니다. 그런 다음 물로 헹굽니다. 따로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액젓, 설탕 1티스푼으로 양념을 준비합니다. 이 혼합물은 마치 오래된 무언가를 깨우는 것처럼 배추에 달라붙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병에 넣고 꾹꾹 눌러 담아 소금물에 잠기게 한 후 3일에서 5일 동안 발효시킵니다. 김치는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논리를 따르지만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역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또한 유익한 박테리아 덕분에 변형됩니다.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내용물에 따라 한 컵당 엄청난 양의 미생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워크라우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케피어, 케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발효된 양배추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음료입니다. 케피어 종균, 즉 케필 그레인스를 한 번만 구입하면 됩니다. 우유가 담긴 병에 종균을 넣고 천으로 덮은 뒤 24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종균을 걸러내고 케피어를 마신 후 그 종균을 다시 신선한 우유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종균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사용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증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구매가 수년 동안 지속적인 케피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물로 작용하여 유제품이 없는 옵션을 제공하는 워터 케피어 종균도 있습니다. 원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에 먹이를 주어 단순한 것을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방에 일종의 자연스러운 달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주에는 첫 번째 사워크라우트 병이 조리대에서 발효됩니다. 매일 그것을 쳐다봅니다. 가스를 빼기 위해 뚜껑을 엽니다. 유리에 붙은 기포를 보며 단순히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그 첫 번째 배치가 냉장고로 들어가고 김치 한 병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소금, 압력, 그리고 모든 것을 소금물 아래에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합니다. 셋째 주에는
캐피어 종균이 도착합니다. 처음으로 우유에 담가두고 24시간 후 첫 잔을 걸러냅니다. 캡슐의 차갑고 건조한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신맛이 나고 살아있는 맛이 납니다. 첫 달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미 사우어크라우트, 김치, 캐피어라는 세 가지 발효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친 비용은 시중에서 파는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한 병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둘째 달이 되면 캐피어 종균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한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 배치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하나가 끝날 때쯤 다른 하나가 이미 발효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달이 되면 쇼핑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수 불가결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정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가 되면 발효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일상이 됩니다. 커피를 내리거나 빵을 자르거나 냉장고를 여는 것만큼이나 평범한 일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과 정확히 똑같이 말입니다. 이제 업계의 거의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나옵니다. 값싼 양배추 한 통과 소금 한 스푼으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살아있는 원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왜 이렇게 거대한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평범한 음식에 존재했던 유기체를 몸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캡슐, 병, 분말, 포뮬러에 매달 돈을 지불하는 걸까요? 원래의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가치는 약 72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몇 년 동안 훨씬 더 높은 수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이 보충제 부문에서만 매년 수십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전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864년 루이 파스투에르는 음식을 가열하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온 살균법은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특정 제품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음식에 대한 현대인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를 통조림으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면 락토바실러스가 죽습니다. 효소가 분해됩니다. 살아있는 가치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여전히 신맛이 나고 여전히 사우어크라우트처럼 보이며 여전히 슈퍼마켓 진열대에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전통적인 항아리에서 나오던 것과 같은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살아있는 발효 양배추는 박테리아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온 살균된 신맛, 나는 양배추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에서 제공하는 경우 진짜 살아있는 사우어크라우트는 보통 냉장 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집에서 준비하는 실제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현대식품 시스템은 많은 발효식품을 살균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상업 부문에서 제거된 박테리아를 다시 판매하지만 이번에는 정교한 라벨과 매월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책정된 캡슐 형태로 판매합니다. 모든 혁신이 부정적이라거나 저온 살균법이 가치가 없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안전을 생명의 부재와 혼동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특정 박테리아가 적절한 환경에서는 보호하고 변형시키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박테리아가 위협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망각입니다. 발효는 효과가 없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많은 주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에서 딸로, 할머니에서 손자로,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지던 것이 매월 하는 쇼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전에 가정의 지식이었던 것이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전보다 더 불편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살아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매달 구매하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부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래된 기술을 잊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현대 과학은 많은 전통 문화가 수세기 동안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사실을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한 옛날 관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셀 지에 발표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임상시험은 10주 동안 성인들을 연구했습니다. 한 그룹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따랐습니다. 다른 그룹은 요구르트, 케피어, 김치,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미생물 다양성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지표인 인터루킨 6를 포함한 여러 염증성 단백질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특정 유형의 면역세포는 더 낮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캡슐도 복잡한 공식도 집에서 만들기 불가능한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과정에 의해 변형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발효는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특허낼 수는 없습니다. 병을 채우고 소금물 아래로 채소를 누르고 기다리는 행위를 인간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은 김치가 여전히 일상생활의 일부인 한국의 주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워크라우트를 준비하던 독일 가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케피어 종균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던 러시아 가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전체 산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은 내일 아니면 시작하기로 결심한 그날 양배추를 사세요. 자르세요. 소금을 넣으세요. 자체 수분이 나올 때까지 손으로 꽉 쥐어짜세요. 병에 넣고 9,00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시간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7일 후 냉장고를 열면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품이 아닐 것입니다. 라벨에 적힌 약속도 아닐 것입니다. 매달 다시 사야 하는 캡슐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만든 살아있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맛볼 때 왜 그렇게 많은 문명이 생존을 위해 이 과정에 의존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술은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현대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몸을 돌보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현대 생활이 우리에게 거의 잊게 만들 뻔했던 고대의 지식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보세요.